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 리조트이자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인 제주 신화월드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을 연 지 4년 만에 7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는 바람에 자본금은 바닥나고 빚더미만 늘어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 란딩그룹이 개발해 2017년부터 문을 연 제주 신화월드. 신화월드 운영업체인 람정제주개발은 자본금 4,650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람정 측이 최근 공시한 지난해 말 현재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394억 원. 개장 4년 만에 자본금을 모두 까먹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적자인 결손금은 7,313억 원, 부채도 1조 8,945억 원이나 됩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특단의 대책 없이는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람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거기 들어가는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람정 측은 개장 초기에는 하수 역류 사태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숫자에 비해 대규모 숙박시설이 너무 많이 늘어 과잉 공급된 것이 경영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7대 선도 프로젝트 플러스 그다음에 20여 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주 지역 최대 관광업체인 신화월드가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추진될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입구 사거리 화물차 추돌 사고 후속 대책에 따라 516도로와 1100도로에 화물차 통행이 금지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심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화물차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살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까지 21.9km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 3거리에서 옛 탐라대학교 4거리 19.1km 구간으로 긴급 차량과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운행이 허용됩니다. 수리비 부담 등으로 고가의 수입 전기 렌터카가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렌터카 업체 86곳을 대상으로 운행 상황을 조사하고 의무 운행 기간이 지난 영업용 전기차 운행 상황에 대해 정부와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에는 2016년부터 렌터카 업체에 보급된 전기차 4,000대 가운데 2,000여 대가 운행 중이며 제주도는 올해부터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를 50대 이내로 제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그제 올 들어 가장 많은 26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시 음식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제주 시내 한 술집. 이곳에서만 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다녀갔던 손님 한 명이 24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그제 어제 이틀 새 직원과 손님에 이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8명이 추가 확진 판정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10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밝혀 최초 감염 경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것만으로 사람들도 안 지나가요. 불안 안 했었는데 굴레 들어서 좀 불안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방역당국은 이곳을 새로운 집단 감염원으로 분류하고 확진 직원들이 근무한 21일부터 닷새 동안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간 제주 안심코드로 확인된 이곳의 방문자만 무려 1000여 명. 수기명부 작성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별진료소에는 검사자들이 보건소박 인도까지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오늘 메시지 안 걸려야 무조건 해야 될 일 아니면 안 나오는 게 맞죠. 이달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286명으로 올 들어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가량이 지역 내 감염으로 영국발 변이로 확인된 대학 운동부와 가족과 직장, 지인 모임 등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 안 된 확진자도 15%나 돼 지역 감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이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인원은 12.57명. 제주도는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오늘 오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자녀 백신 조회와 예약 서비스 개통 첫날인 어제 제주에서는 대기자가 몰려 자녀 분량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예약 서비스가 실시되는 포털 사이트에 제주 지역은 종일 자녀 백신이 없음을 알리는 숫자 0으로 확인돼 예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접종 위탁 의료기관 145곳에는 지난주부터 전화 예약이 이어져 대기 인원 수천 명이 누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제주 지역 백신 접종자는 1차 5만 1000여 명, 2차 접종 완료자는 2만 4천여 명입니다. 최근 레저 관광 수요가 높아지면서 요트나 모터보트를 댈 수 있는 마리나 시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위미항에는 준공 허가도 받지 않은 요트 계류 시설이 10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서귀포시가 관리에 손을 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요트 계류장 이곳저곳에 쓰레기 더미와 폐허구가 널려 있습니다. 계류시설 기둥은 페인트가 벗겨진 채 녹이 슬었고 보행로 판자는 바닥이 깨지고 울타리도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지만 레저용 선박 몇 척이 정박해 있는데요. 계류장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흉물로 변한 시설에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 얼마나 위미항이 아름다운 밑에가 들어가는 항인데 이 아름다운 항이 이렇게 방치가 돼 버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는 귀신 안 나오면 다행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위미항의 한 요트 여행업체가 20선석 규모로 계류장을 조성한 것은 지난 2011년. 여러 지역에서 온 요트가 드나들며 선석 임대료를 수익으로 받고 시설을 관리해야 하지만 업체는 경영 악화로 연락이 끊겨 시공사도 10년째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못 받고 해서 외부의 요트들이 저희 뭐 찾아왔는데 계류장소가 적당한 데가 없다고 해서 전화 오면 그냥 뭐 저희들이 시공을 했으니까 전화 오면 쓰라고 그냥 빌려주고 뭐 그렇게 했었죠. 마을 어촌계까지 나서 철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허가를 내준 서귀포시는 사유재산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방치되고 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강제로 행정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서귀포시는 시설을 준공한 뒤에 내줘야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이미 지난 11년 공사 허가와 함께 내줬고 보통 3년으로 하는 허가 갱신 기간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관련법상은 영구적으로 나가는 거는 없어요. 근데 공사 준공 시기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걸 그 공사 기간에 맞춰서 기한을 뒤에다 안 써놓은 것 같거든요. 허가를 두 개를 동시에 받는다는 게 뭔가 그 과도한 허가 행정 잘못된 행정 절차를 파악하고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서귀포시. 10년째 방치된 계류시설을 옆에 두고 위미항에는 70여 석과 40석 규모의 마리나 시설 2곳이 새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지난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경관 훼손과 하천 오염, 재해 위험과 교통난 가중 등을 이유로 불수용 결론을 낸 문서를 확인했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가 5년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불수용을 결론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제주도의회도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2006년부터 시작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사업을 마치면 동해안에 설치됐던 철책 가운데 71%가 제거되는데요. 동해안 최북단 명파 해변의 철책 철거 현장을 MBC 강원 영동 이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고성 명파 해변. 해변 출입을 가로막았던 철책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인부들이 절단기로 철책을 잘라내면 장비가 투입돼 철책을 걷어내고 분해합니다. 이곳 명파해변 백사장에는 200m에 걸쳐 군 경계 철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책 철거가 마무리되면 탁 트인 해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올해 강원도와 국방부는 188억 원을 들여 군 경계 철책 철거 3단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연말까지 속초를 제외한 동해안 5개 시군에서 총 38.85km의 철책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9,200여 미터를 최종 철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고성군이 이제 이 철조망이 없어지게 되면 해양 관광이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 2단계 철거 사업을 거쳐 91.9km의 철책이 철거됐고, 올해 3단계 사업까지 마치면 모두 130.75km의 철책이 사라집니다. 동해안에 설치됐던 183.6km의 군 경계 철책 가운데 71%가 제거되는 겁니다. 철책이 사라진 곳에는 국방부가 열 영상 장비와 감시 카메라 등 대체 감시 시설을 설치합니다. 나머지 52.85km의 철책은 군사 시설이 있거나 군 작전상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존치되는 나머지 철책도 국방부와 협의해 일부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9살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근처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탈락한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시험 문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개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탈락한 뒤 답안지와 시험 문제를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제주도가 시험 문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아침부터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요. 또 현재 수증기를 가득 품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공기들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져서 오늘 북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또 습한 남서풍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오늘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한라산 등반객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낮에 항공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중산간 지역은 낮 동안 잠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에는 구름이 가득 끼겠습니다. 오늘 해상 활동에도 어려움이 조금 있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오늘 오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화창하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한데 섞어 배식하고 파킨슨 증후군을 앓는 70대 할머니가 세 차례 낙상 사고를 입은 것과 관련해 엄격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입소자 보호자는 국민청원에서 해당 요양원이 예전에도 2차례나 입소자 폭행과 학대 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가 학대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행정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루 평균 20여 차례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5개월 동안 112에 3,2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욕설 등을 한 57살 A씨를 정보통신망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9년에도 상습 허위 신고 등으로 집행유예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공개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이상봉 제주도 의원이 마련한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개조례 초안은 교육위원을 포함한 제주도 의원은 도의원 임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을 상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입법 성과와 예결산 심사활동, 공약 추진 내역, 주민소통 활동과 회의 출석률, 징계 건수와 내역 등입니다. 올 1분기 제주 지역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1,0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해 1분기 기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